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파TV 한수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올해 주목받는 차 신형 소나타 DH를 직접 한번 타볼 텐데요. 우리가 이전에 가격 비교도 해드렸었고 디자인이나 달라진 부분도 한번 설명해드렸었죠. 오늘은 주행감 그리고 실제 도로에 나왔을 때 이 소나타의 존재감이 어떤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나타 반응 나쁘지 않거든요. 가격 역시도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상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주행감만 괜찮다면 이전과 다른 좀 퍼포먼스 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승차감, 풍절음, 소음 부분이 완벽하다. 저는 이번에 이 소나타가 대박이 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와, 근데 진짜 타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소음을 많이 줄였다라고 했죠. MBH라고도 하는데 소음을 느끼기 위해 제가 좀 한번 노래도 끄고 좀 꽤 오래 주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풍절음, A필러나 전면 유리에서 들려올 수 있는 그런 풍절음이 안 들리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노면 소음도 보통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노면 소음을 잡기 위해서 플랫폼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페이스리프트 된다고 하부 잘 안 건들거든요. 근데 하부에 흡음재를 추가해서 노면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노면 소음까지도 잡아낸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요, 루프 레일까지 손봐서 위에서 들릴 수 있는 소음까지도 잡아낸 거죠. 자, 그리고 외관 디자인만 스포티해진 게 아닙니다. 주행감 역시도 꽤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전 DM8 센슈어스는 외관 디자인과 주행감이 되게 좀 패밀리카에 어울리는 부드러운 느낌이 좀 많았어요. 이번 소나타 DH 같은 경우 외관 디자인이 워낙 스포티해져서 주행감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렇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막상 타보고 느낀 게 굉장히 탄탄해졌습니다. 주행감이요, K5와 비슷할 정도로, 아니 오히려 K5보다도 좀 더 탄탄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스포티해졌는데요. 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앞에 엔진룸 열었을 때 서스펜션 마운트에 뭐가 있었어요? 링을 이제 하나 보강을 해가지고 서스펜션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 주행감도 탄탄하게 만들었잖아요. 불필요한 진동을 잡아낸 거죠. 딱히 주행했을 때 노면이 좀 좋지 않은 곳을 게다가 지나가면요, 이전 DM8 같은 경우 통통 튀거나 좀 불필요한 움직임이 있어서 좀 불안하고 차가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소나타 DH를 타면 이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가는데도 차가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꽉 눌러주고 되게 탄탄한 주행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전 소나타의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K5 타고 다니시는 오너분들이 이 소나타랑 비교했을 때 우리 K5는 주행감이 좀 더 스포티해 라는 말씀 하셨는데, 이번 DH를 타보면 경쟁을 할 만큼 새로운 느낌을 좀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근데 이게 서스펜션 마운트에 링을 추가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전륜 서브 프레임에 원래 일반 부싱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이드로 부싱이 추가가 돼서 조금 더 탄탄하고 주행감 역시도 단단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뒤쪽에는 후륜 범프 스토퍼의 길이를 줄였습니다. 뒤쪽 승차감도 좀 탄탄한 느낌을 주기 위해 세팅을 좀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멀미도 안 나고 차 주행감이 좀 더 쫀득쫀득해지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꿨을 때 묵직하게 터져나오는 배기음, 얘가 지금 1.6 터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모델인데도 주행에서 느껴지는 그런 배기음이 N9이 아닌데도 배기음이나 이런 움직임이 노멀 모드와는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이제 2.0이잖아요. 근데 2.0 같은 경우는 힘이 딸리거든요. 소나타의 최적화된 엔진은 전 개인적으로 1.6 터보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멀 모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악셀의 쫀득쫀득함, 핸들도 꽤 묵직해집니다. 이런 느낌이 일반 소나타인데도 이런 모드에 대한 차이가 이 정도까지 크다라는 게 솔직히 저는 놀라웠어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저 안 좋아하거든요. 들어오는 정보도 많이 없고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 막 이래서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 들어가 있는 소나타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이콘들이 정보가 눈에 좀 잘 들어와요. 색감도 되게 깊어서 이번 소나타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패밀리카로 뭐 찾는 분들 입장에서도 승차감은 편안하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이 탄탄한 느낌이 불필요한 움직임들을 좀 최소한 줄여줘가지고 나름 그래도 주행감이 괜찮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놀란 게 뒷좌석에 멀미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소나타 DM8을 타셨던 분들이 이 DH를 타면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 하이패스 또 썼죠. 이거 2 하이패스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총 오늘 쓴 하이패스 금액이라든지, 얘는 지금 카드가 들어있는데 카드가 없어도 되는 그런 2 하이패스가 또 적용되어 있고요. OTA 기능도 또 추가가 됐죠. 웬만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소나타는 깡통 타도 사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리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깡통 모델을 또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나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는 우리 깡통 소나타를 타고 계시는 우리 또 구독자, 시청자분들 있으면 꼭 우리 우파TV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전국 어디든 달려가서 깔끔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나타 일반 모델은 한번 타봤고요. 여기 또 시승차가 나온다면은 K5랑도 비교, 일반 모델과 비교, 다양한 것들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카로도 많이 타잖아요. 그리고 실내 공간도 좀 중요할 거예요. 근데 많이 넓어졌어요. 플랫폼이 바뀐 건 아니지만 이 중간에 있었잖아요, 센터 콘솔에. 근데 이게 위치가 어디 갔죠? 칼럼시가로 넘어갔잖아요. 이 공간이 수납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크게 수납 공간도 있고 컵홀더도 있고 키라든지 아니면은 핸드폰 같은 거를 조그맣게 이제 꽂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이 개발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이게 여기 지금 이게 수납 공간이 여기 있냐? 이게 왜 나눠져 있냐 했더니만 따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원래 딱 주행했을 때 이게 팔걸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센터 콘솔이.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없었다면은 이 손의 위치가 되게 불편했을 것 같다 하셔서 팔걸이를 이 앞에까지 늘려놨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이 이게 팜레스트거든요. 처음에는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사용해 보니까 되게 편해요. 이거 없었으면 오히려 실내 공간에서 내가 주행했을 때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조기조에 터치 공조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랜저가 이렇게 커가지고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나타는 조금 더 심플하게 작아졌고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현대차 최초로 들어갔어요. 이런 것만 봐도 소나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지문 인식도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 있는 UI, 퀵 컨트롤 이런 것들도 심플하고 속도와 응답성이 더 빨라졌습니다. 이런 요소들도 좀 추가되고 빌트인 캠 2가 들어가요. 음성 녹음, 주차 녹화 같은 그런 한 단계 더 윗등급의 빌트인 캠 2가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무드램프가 이 밑으로 은은하게 들어와요. 송풍구 디자인도 일체형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래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을 주고 실내가 넓어 보이는 효과도 보여주는 겁니다. 일체형으로 송풍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칫 심심할 수도 있는데 로즈데이 얼마 안 남았죠. 아마 4일 날이 로즈데이일 텐데 바흐가르트 방향제를 선물로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최단 기간 3,000개가 넘어갔고 우파몰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방향제가 이 바흐가르트 방향제거든요. 여자친구라든지 남자친구분들에게 주면은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원래 자동차 디자인은 어떻죠? 그러니까 군데군데 나눠져 있잖아요. 뭐 범퍼, 휀다, 본인, 뭐 라디에이터 그릴 다 나눠져 있어서 나눠서 봤을 땐 예쁘지만 합쳐서 보면 이상하다라는 디자인들 여러분들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소나타의 인상은 어때요? 군데군데 살펴보면 다 디테일들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일체형 이 DRL이 추가가 되면서 코나, 그랜저, 뭐 스타리아랑 똑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얘 다른데? 얘 왜 이렇게 이뻐 보여?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정동되고 웅장한, 그리고 이 그릴이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코나가 처음 났을 때도 디자인이 예쁘다라는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소나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스포티해졌어요. 이 일자로 이어져 있는 이 심리스 호라이즘 이 램프 역시도 소나타가 조금 더 입체적이에요. 이 좌우에 요 끝에 볼륨선 하나 지금 들어갔는데 요 포인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스포티해졌고요. 뭔가 익숙한 디자인인데 새로운 감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안에서 소나타의 포지션이 엄청 중요한 위치거든요. 중간에 위치해 있잖아요. 아반떼, 그랜저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차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소나타에 이어져 있는 이 디자인이 다른 차로 퍼져나가거든요. 원래 뭐 스타리아가 이어져서 뭐 스타리아에 있었던 요소들이 뭐 들어갔다 라고 하지만 원래 맨 처음 그리고 기존까지 현대자동차가 보여줬던 디자인의 철학은 소나타에서 다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센슈스 DM8 역시도 처음 출시하고 패밀리 룩이 다른 차들로 퍼져나갔죠. 이거는 센슈스만 포함이 될까요? 아닙니다. YF 소나타 기억하세요? 플루이딕 스컬프처 기억나시죠? 그 디자인이 YF 때 굉장히 파격적이고 정말 강렬했습니다. 그 디자인들이 다른 차로 넘어간 것처럼 소나타가 현대자동차에서 보여주는 위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DH 같은 경우 비슷해 보이지만 새로운 감각을 선보여서 추후에 나오는 새로운 현대자동차도
소나타 DH의 군데군데 포인트들을 많이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딱 전면부에 보면 느낌이 어때요? 뭐 호불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느낌이 많잖아요. 전체적인 앞범퍼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릴과 이 프론트 범퍼의 이제 포인트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또 한 가지 스포티하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N9과 그리고 그냥 일반 모델을 봐도 두 차종이 다 N9 모델처럼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텐데요. 이 일반 모델은 N9이라고 봐도 되고 N9은 어떤 거를 형상화했냐? 고성능 모델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포인트가 들어간 거예요. 일반 소나타도 N9의 그런 스포티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프론트 범퍼 하단에 있는 포인트, 요게 이제 N9에 들어가는 디자인 포인트거든요. 근데 일반 소나타에도 요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스포티함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자, 그리고 측면 라인을 보면 어때요? 소나타가 처음 나왔을 때 루필루즈 컨셉트카 다들 기억하시죠? 와, 이거 완전 슈퍼카 디자인이다, 너무 예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양산이 된 DM8 센슈어스 측면 라인도 예뻤습니다. 근데 전면의 그 매기 디자인 이것 때문에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었지만 이번에 완벽하게 새롭게 바뀐 DH는 이 측면 라인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들고요. 이 소나타는 이번 컬러가 되게 진짜 잘 나왔거든요. 옆에 있는 컬러도 좀 굉장히 화려하죠. 녹턴 그레이 매트 컬러라고 밝은 햇빛 아래서 보면은 초록색 느낌이 나고 어두운 곳에서 봤을 때는 그레이 색상의 포인트가 나는 좀 오묘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컬러예요. 이번에 새롭게 소나타가 나오면서 추가됐던 컬러도 에어로 실버 매트라고 그 소나타 전용이거든요. 선들도 예쁘고 굴곡도 많이 들어가서 매트 컬러가 진짜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만약에 소나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에어로 실버 매트도 좋지만 너무 튄다 그러면 이 녹턴 그레이 컬러도 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본넷도 한번 열어보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전장이나 이런 길이도 중요하잖아요. 이 전장이 약 10mm 늘어났어요.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차이가 있나 했더니 그냥 범퍼 디자인이 조금 달라지면서 이렇게 좀 길어진 거지 뭔가 실내가 막 넓어지고 이런 건 아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 달라진 게 아예 없지 않습니다. 바로 무게가 무려 50kg가 늘어났는데요. 왜 50kg나 늘어났을까요? 흡음재나 이런 몰딩류가 엄청 들어갔어요. 제가 보닛을 여는 이유가 요즘에 현대자동차가 잘하는 게 흡음재, 이런 몰딩, 정숙성에서 MBH를 대폭 늘렸어요. 지금 서스펜션 마운트 위에 보면 링을 추가했거든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링이 추가되면 서스펜션에 그 주행했을 때 그 주행감, 차의 그 흔들리는 느낌 다 잡아주는 포인트가 됩니다. 커버, 몰딩, 흡음재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된 거예요. 중형차지만 중형차답지 않은 이제는 중형차인 소나타도 프리미엄 차다라는 이미지가 들 정도로 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유리 끝에 보면 몰딩 요거 있죠. 추가된 거. 요게 그랜저 때 들어갔었던 몰딩이거든요. 그랜저 어때요? 굉장히 조용하죠. 그런 포인트들 요소가 다 소나타에도 적용이 된 겁니다. 문을 열어보면 또 하나 느낄 수 있는데 요 몰딩 부분들 있죠. 요 이염새, 이 안쪽부터 바깥에까지 몰딩이요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보통 이 풍절음은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실내로 유입이 되는데 이 끝에 있는 이 몰딩들이 안쪽까지 쭉 이어져 있어서 바람이 들어올 틈을 안 주는 거죠. 요 안에도 굉장히 두툼해요. 요 A필러 안쪽 두툼하고, 그리고 문짝도 이 끝까지 굉장히 두툼한 몰딩. 실내에도 이렇게 보면요, 이중으로 하나 더 몰딩이 들어가 있죠. 안쪽 끝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무게가 50kg 늘어났다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정도인데 안 보이는 곳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은 흡음재와 몰딩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프 쪽에도 강성을 추가를 했고요. 하체도 강성을 좀 단단하게 해서 주행감까지도 완전히 좀 달라졌다고 하거든요. 이것뿐만일까요? 아니에요. 사이드 미러도 자세히 보면 사이드 미러에 있었던 방향 지시등이 측면으로 넘어가는 정도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이 사이드 미러 위치부터 거치대, 이 디자인까지도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뭐 공기의 와류라든지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 사이드 미러의 위치와 디자인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안쪽 유리 부분도 자세히 보면은 이 유리의 위치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풍절음이 나는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유리의 각도까지도 신경 써서 만든 거죠. 측면도 많이 안 달라진 것 같았지만 야, 이렇게 딱 나와서 보니까 다르네요. 일단 첫 번째, 측면에 방향 지시등이 이제 추가가 됐잖아요. 측면에 쭉 이어져 있는 이 라인,
위와 아래가 이어져 있는 이 부분을 그림자처럼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놓은 것 같아요. 야, 측면 라인 기존에도 예뻤지만 페이스리프트 DH로 바뀌면서 더 정돈된 느낌이 들고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블랙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되게 스포티하면서도 정리가 되어 있는 듯한 뭐 사이드 미러 하단,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지만 요 사이드 스커트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좀 더 한층 공격스럽게 포인트가 들어갔고, 휠 디자인 어때요? 아, 현대 휠 디자인 진짜 잘 뽑아내요. 타이어도 피렐리 P0 올 시즌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고성능 타이어가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놓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휠 디자인 보면 참 어때요? 이 림이 안쪽까지 좀 깊게 지금 포인트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 휠에서도 풍절음이나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연구원분이 얘기해 주더라고. 요거 일부러 디자인을 풍절음을 좀 최소화 적게 하기 위해서 포인트로 좀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죠. 차가 지금 이게 투톤으로 블랙 하이그로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루프가 검은색이 들어갔는데 차가 한층 더 낮아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도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단부, 이 범퍼 디자인의 라인이 위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온 만큼 좀 더 차가 낮아 보이면서도 공격적인 느낌을 받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 게다가 이 실버 가니쉬가 지금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머플러가 없는데도 머플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N9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테일램프도 요즘 트렌드가 어때요? 일자로 좀 이어져 있는 테일램프가 트렌드잖아요. 그 트렌드를 적용해서 소나타 역시도 일자로 이어져 있는데요. 이전 DM8 센시어스도 후면부 디자인은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그냥 최근에 있는 트렌드의 흐름과 좀 깔끔해지고 공격적인 그런 스포티한 느낌만 조금 추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현대 H를 떠올리게 하는 테일램프 라인이 지금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은 아반떼,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런 포인트는 그랜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소나타에 있는 위치 자체가 아반떼와 그랜저의 중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징성으로 좀 포인트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게다가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가 많이 들어갔다 그랬죠. 이 리어 엣지, 엣지 스포일러라고도 하는데, 엣지 스포일러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좀 포인트가 들어가서 한층 더 고급스럽고, 스포일러처럼 포인트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거 그냥 멋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에어로 파츠예요. 공기의 흐름 역학, 이런 걸 위해서 에어로 파츠가 추가됐는데, 그래서 실제 공기 저항 개수가 0.24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공기 저항 개수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 가니쉬가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요거 아반떼도 포인트로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소나타도 이런 가니쉬를 좀 올리고 이 끝에 선을 좀 더 나오게 만들어서 차가 역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포인트로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 여는 버튼은 요 위쪽에 있는데, 여기 카메라와 함께 같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요 위치도 사실 좀 좋아요. 원래 뭐 요즘에 막 나온 거 보면 디자인 해친다고 막 이 밑에 집어넣는데, 여기다 넣으면 카메라도 쉽게 더러워지고 이 문 여는 버튼도 막 밑에 있어가지고 손이 오염되고 막 이러는데, 여기 위로 올린 거는 정말 잘한 일이고, 이거 좀 이제 현대가 좀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예뻐요. 전면부에도 크게 알루미늄 로고 들어가 있고, 이 후면에도 알루미늄 로고가 넣었는데, 이게 이제 투싼처럼 커버 안쪽에 금형을 이제 안으로 박은 거죠. 그래서 만지면은 이 로고가 만져지지 않고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이 디자인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죠. 뭐 트렁크 공간은 기존과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이 트렁크 열고 닫히는 이 로직, 이 움직임도 이전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 소나타가 외관의 디자인은 젊어졌지만 군데군데 요소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소나타가 원래 예전부터 구매층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사회초년생도 사고, 패밀리카로도 사고, 사회 은퇴한 분들도 사는 정말 현대자동차에서 상징적인 차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포커스를 맞춰서 파는 게 아니라 누가 타도 무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전동 트렁크도 이번에 이제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소나타가 현대자동차의 어떤 위치인지를 조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테일램프를 이어져 있는 이 커버 안에 디테일로 지금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뭐 시퀀셜이냐, 무빙턴 시그널이냐, 아니면 일반 방식이냐 했는데 LED 타입의 그냥 일반 점등되는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요. 그리고 여기 하나 지금 등이 하나 더 있죠. 요거는 후진등이 이렇게 불빛이 들어옵니다. 후진 가이드 램프는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보통 후진 가이드 램프는 팰리세이드나 그랜저급 최상위 모델에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마 소나타에는 빼놓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는 N9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1.6 터보를 보여드렸고 그냥 일반 모델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2.5 터보
N9 모델이에요. 물론 이 N9 패키지라 그래서 1.6이나 2.0도 N9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 2.5 같은 경우에는 N9 그냥 단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미션과 엔진이 달라요. 1.6, 2.0도 좋지만 대백이 그냥 2.5 터보, 요거 무시무시하죠. 게다가 미션도 그냥 일반 모델은 8단이지만 얘는 8단 DCT 듀얼 클러치가 또 추가돼요. 딱 봐도 1.6이랑 다르죠. 와, 엄청 큰 사이즈의 엔진이 딱 박혀 있고요. 이 2.5 터보가 우리가 또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열 관리예요. 배기량이 큰 차일수록 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과연 이 2.5 터보는 과연 열 관리를 어떻게 되는지 뭐 방열판부터 신경 쓴 흔적들이 보이죠. 외관 컬러 화려하죠. N9은 뭔가 이런 빨간맛, 센 느낌이 되게 좋고요. 이 전면부 디자인도 비슷해 보이면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나타의 고성능 모델로 보이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력도 꽤 많이 차이 나요. 1.6 터보가 180마력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2.5 같은 경우에는 290마력이에요. 괴물이란 얘기죠. 이 사이즈에 290마력이면 도로에서 이 소나타 N9을 상대할 만한 차가 많지는 않겠다. 디테일하게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이제 그냥 일반 소나타는 여기 킥 오브 포인트로 좀 블록 튀어나와 있지만 소나타 N9은 무광 플라스틱으로 이어놨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 조금 더 차가 커 보이고 와일드해 보여요. 이 밑에 프론트 범퍼 그릴 디자인도 다릅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만들어놨고 이 끝에 있는 이 포인트, 이 부분은 일반 소나타는 뚫려 있는데 N9은 막혀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의아하긴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긴 합니다. 좀 더 차가 확실히 세 보이죠. 요 휠 디자인도 다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사이드 스태프 역시도 다르죠. 스포츠 세단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실내 디자인도 꽤 다르거든요. 레드 포인트로 스티치가 쫙 들어가 있고 송풍구, 일자로 이어져 있는 이 송풍구에도 레드 포인트, N9 하면은 빨간 색깔 포인트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이 쭉 이어져 있죠. 이 시트도 이 중간에는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는데 단순히 스웨이드만 들어간 게 아니라요. 이 시트가 세미 버켓처럼 이 허리 부분 요추를 꽉 잡아줘요. 그래서 진짜 딱 앉아서 타면 이거 스포츠 세단인데?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큰 거죠. 실제 주행을 했을 때 스포츠 세단의 과연 주행감을 보여줄지도 기대되지만 어쨌든 딱 앉으면은 차이가 꽤 크고 이 위에도 좀 더 고급스러운 블랙 헤드라이너가 이 위쪽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룸밀러도 좀 이렇게 심플하게 해서 되게 얇게 들어가 있죠. 옛날에는 좀 이렇게 두툼하게 해가지고 좀 뭉툭하게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룸밀러도 슬림하게, 룸밀러 유리도 좀 꽉 차 보이게끔 디자인하는 게 좀 포인트라고도 할 수가 있네요. 핸들 디자인 좀 다르죠. 여기 N 로고도 있고 여기 보면 빨간 색깔 스티치와 D컷까지는 아닌데 살짝 끝에 D컷처럼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언제 좋냐면 이렇게 딱 핸들을 잡았을 때 그립감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레이싱 카드를 보면 핸들 놓치지 말라고 D컷처럼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지금 엔진 스타트 버튼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포인트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예쁘기는 하네요. 자, 그리고 뒷좌석 보면요. 여기 보면 포켓 주머니도 있고 스웨이드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소재에 대한 차이도 생각보다 좀 크다 생각이 듭니다. 레드 스티치도 훌륭하고요. 뒷범퍼 와이드한 느낌도 완전히 다르죠. 특히 이런 가니쉬 포인트들 이런 것도 그냥 일반 소나타랑 차이가 크고요. 여긴 진짜 실제 듀얼 머플러가 들어갑니다. 이전에 DM8 센슈어스 때는 이 듀얼이 여기 한쪽밖에 없었거든요. 한쪽이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양쪽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네 발이면 굉장히 고성능 모델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290마력이면 고성능 모델은 맞죠.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 지금 무광의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전 일반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그로시나 크롬들의 포인트가 많이 들어갔고 이 N9 같은 경우에는 무광의 포인트를 좀 줘서 무게감과 그리고 약간 좀 세 보이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차이가 또 있어요. 보면은 그냥 일반 모델은 이 커버 끝을 블랙으로 안 잡고 그냥 약간 그레이나 아니면 좀 무난무난한 색을 좀 잡았는데 얘는 여기 검은색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잡아서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을 주는 거죠. 이게 그냥 일반 모델과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뭔가 엣지 스포일러가 다르지 않나요? 이 트렁크 쪽 여기 라인도 추가가 되고 뭔가 좀 다른 듯한 좀 더 이렇게 좀 빵이 커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느낌만인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지금 볼륨이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좀 더 위로 올라가게 엣지 포인트가 좀 더 살아나고 이 끝에 라인을 중앙으로 잡아서 이 리어 스포일러 좀 더 다운 포스도 만들어주고 또 강렬한 느낌을 좀 주기 위해 포인트가 좀 들어갔다 보시면 되는 거죠. 확실히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니까 다르네요. 비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5 터보의 이 N9 모델의 외관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주행에 대한 퍼포먼스는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블랙 하이그로시네. 여기 부분 손잡이 가시죠. 자, 이제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볼 텐데, 애초에 이 N9은 판매가 잘 되는 차가 아니에요.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와, 이거 상품성 괜찮다, 이거 너무 좋다, 그냥 일반 소나타랑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일단 요게 다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가격이에요. 얘 가격이 4천만 원대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 뭐 있어요? 그랜저 살 수도 있고 수입차도 살 수 있는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야, 누가 소나타를 4천 주고 사,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요걸 현대가 모르지 않거든요. 알면서도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N9을 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일반 소나타랑 N9이랑요 너무 달라요. 그냥 외관 디자인만 달라지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엔진의 그런 스펙 2.5고 1.6이고 다른 거 떠나서 승차감이랑 서스펜션 느낌 자체가 완전 달라요. 우리가 아까 소나타 탈 때 뭘 했어요?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차이가 크다 그랬죠. 근데 얘는 그냥 일반 노멀 모드인데도 승차감이 되게 딱딱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스포츠 모드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딱딱하고요. 이 차이점이, 일반 소나타의 스포츠 모드가 이 소나타 N9의 기본 모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딱딱해요. 그리고 악셀의 그 느끼는 그 담력이 묵직하고, 핸들도 이렇게 조작을 했을 때 얼마나 차가 빠르게 반응하고 움직임이 일체감이 드는 이 느낌도 되게 달라요. 그리고 좌우 롤링, 이렇게 핸들을 좀 돌렸을 때 좌우에 잡아주는 그 느낌도 정말 잘 잡아줘요. 꽉 잡아줍니다. 이런 거 보면서, 와, 이거 N9 그냥 이름만 N9이 아니라 소나타 N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일반 모드인데도 배기음 사운드가 가상 액티브 사운드긴 하지만 사운드 자체가 꽤 괜찮고요. 와, 확실히 1.6과 2.5 차이가 느껴집니다. 무려 110마력이나 차이나 나는 거예요. 저속에서는 1.6 터보도 물론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2.5 터보로 바꾸게 되면 중후반 100이 넘어가는 속도에서 악셀을 밟았을 때 한 번 더 가속이 가능한 이 출력 차이가 꽤 큽니다. 이 2.5는요 추후에 이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고배기량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꼭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건 직접 한번 타보세요. 2.5 터보 N9 모델 한번 타보면, 아, 이게 돈값을 하는구나.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좀 예민한 분들은 뭐 또 이 새끼 또 돈 받아서 현대 빨아주네 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달라요. 이거는 오히려 현대한테 고마워해야 할 만한 사고 구성이에요. 이거 안 빨리거든요. 브레이크 밟았을 때 그 반응도 스포츠카, 스포츠 세단을 타는 것처럼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단순히 그냥 중형 세단인 소나타에서 느끼기 힘든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 차이가 꽤 큽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를까? 그냥 로직의 변화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미션 자체가 달라요. 아까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요. 얘는 DCT 듀얼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8단 DCT 듀얼 클러치는요, 딱 주행했을 때 밀어줬을 때 느끼는 그 변속감과 체결감, 그리고 쫀득쫀득하게 뒤에서 쳐주는 이런 느낌들이 되게 직결감이 좋아서 이전 1.6 그냥 일반 모델 소나타와는 주행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에 대한 상품성 가치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소나타가 더 젊어졌어요.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는 그랜저나 SUV로 넘어가고, 영하고 스포티한 주행 원하시는 분들은 소나타로 조금 타겟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코너에서도 높은 속도에 진입해서 핸들을 과격하게 돌려도 차를 꽉 잡아줘요. 옆에 포르쉐가 있는데 부럽지가 않아요. 그건 선 넘었지. 이번 소나타 망했으면 진짜 그냥 끝났거든요. 그냥 뭐 전기차고 나발이 그냥 망하는데, 이번에 진짜 야심작 이를 갈았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랜저에 들어가 있었던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집어넣고, 소나타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까지도 좀 부각을 시킨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K5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6 터보 소나타와 그리고 2.5 터보 N9 소나타를 한번 같이 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들 있잖아요. 이거는 좀 우파가 좀 한번 달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꼭 다 보고 직접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야, 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알지. 로즈데이잖아.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했지. 아 뭐야, 사실 나도 준비한 게 있는데. 아 그래? 뭔데?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따따다다따따따따따다. 따따다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우리 헤어지자. 곧 로즈데이인데 다들 로즈데이 선물 준비하셨나요? 로즈데이에 딱 어울리는 방향제 준비했어요. 시크한 장미꽃 디자인의 최단 기간 리뷰 3,000개를 달성한 요즘 대세 방향제. 원래는 분품 1개에 리필 2개를 주는데 추가로 2가지 향을 더 드리기 때문에 모든 향을 다 맡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 배송까지. 이벤트 기간은 이번 주 일요일 밤 12시까지니까 실용성 있는 방향제 선물해주고 연인과 향기 모두 잡으세요. 아, 근데 난 누구한테 선물해주지?